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오전 7시 36분 영상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38,500달러 정도 되는 선에서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진짜 이게 특이한 게 지금 최근에 좀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세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그와는 반대까지는 아니죠. 막 상승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커플링 돼서 같이 동반 하락 혹은 그 이상을 하락을 해줬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티고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루나 같은 굉장히 개별 알트코인인데 최근에 좀 많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최근 이슈로 인해서 거의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요런 개별 알트 이런 애들보다는 이제 루나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반등 구간에서 많이 보시면 좋고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락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하락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하락이 굉장히 크게 오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상승장 혹은 반등장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반등이 더 좋은 친구들이 그때 가서도 훨씬 더 힘이 있게 수급이 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눈 맞고 귀 맞고 너무 계좌 보는 거 아프다 앱 지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또 공부하시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그런 좀 기회 순간들로 만들어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만 보여드려도요, 솔라나나 루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5월, 6월, 7월 하락장 때 얘네들도 다 같이 하락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반등이 굉장히 좋았었던 친구들이 이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러니까 비트로 치면은 이런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혹은 하락장 순간에서도 반등이 굉장히 좋고 뭔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어떤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장에 있는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루나도 보세요. 루나도 4월 5월부터 하락이 쭉 맞죠. 이게 석가빔 그리고 반등 좋고 하다가 여기서 쭉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친구들 말고도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비슷했죠. 그리고 비슷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니어라든지 로즈라든지 팬텀도 마찬가지이겠죠. 분부도 좀 비슷했는데 조금 아쉽고 얘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이제 구 코인들 올드 코인들 같은 인류는 좀 힘을 많이 잃어가는 게 좀 여실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좀 유행했었던 중국 계열 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어떤 뭔가 그렇다고 대비라든지 디파이,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뭔가 특화되지 않은 어떤 좀 정크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시면은 좀 처참합니다. 그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모르겠다 비교를 모르겠다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진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때 코로나빔 있죠. 코로나빔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때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까지의 이 상승폭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69,000 나누기 38,000 하면은 그 비율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다른 친구들하고도 대조를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혹은 그게 이더리움이든 마찬가지죠.
비트나 이더만큼의, 왜냐면 대장들이니까 대장들이 이만큼 상승했는데 우리가 수익률을 더 찾고자 알트코인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장들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면은 굳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고 추후로 또 다시금 투자하는 일이 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여전히 비트코인 저항선, 지지선 체크할 수 있는 뭐 영역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죠. 52,000을 뚫거나 33,000이 깨지거나 이거 두 개 아니면은 사실 그 안에서 와리가리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을 갖다가 테더 마켓 말고 루블 기축으로 한번 보면요, 이게 어쨌든 러시아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일 텐데 오늘이죠. 아까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러시아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 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해봤더니 뭐 사실 뭐 결론이 뭐 뻔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큰 이슈라든지 정말 국가 체제가 좀 위협을 받고 어떤 그 화폐라는 개념에 대한 좀 그런 근본적인 가치 정의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그게 있구나. 그런 거죠. 사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잖아. 진짜 전쟁이 나고 뭔가 화폐 체계가 위협을 받고 그렇게 좀 되면 그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진짜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그거를 정말 약간 마루타처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증명을 해준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덕분에 뭔가 이 암호화폐가 정말로 내가 이 투자하는 방향성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화폐 개념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어떤 종착지라는 개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맞구나, 암호화폐라는 게 맞구나라는 좀 확신을 들게 해줬었던 최근 좀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만약에 하락장이 오거나 뭔가 추후 이제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좀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단순 러시아 관련 지표이고 좀 특수한 상황이죠. 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어떤 다른 국가들이 좀 다굴하듯이 좀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갔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기도 한데 분명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뭐 하반기나 뭐 내년쯤에 이렇게 뭔가 다 맞물려서 정리가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 딱 그 하나가 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화폐나 이런 개념 체계가 그런 근본적 가치가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분명히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접하고 그 개념이 완전 그 좀 개념의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그게 깔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뭔가 전쟁과 그리고 이 뭐 지금 환율 변동 장난 아닌 거, 그리고 뭐 유가 지금 엄청 오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금리 관련해서도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터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정말 그 진정한 화폐의 개념들이 좀 자리 잡히면서 동시에 그게 뭐 비트코인이랑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부터는, 이건 약간 제 희망 회로입니다.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게 상승을 좀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그런 생각에 맞게 좀 투자를 하는 방향성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뭔가 이런 잡소리가 길었네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중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비트코인 시장도 한번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고, 과거 사이클처럼 좀 기나긴 그런 겨울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뭐 트위터에서 제가 본 건데 이렇게 이런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예상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썼었냐면은 사람들이 모두 지금 20K 혹은 그 이하로 그 20K가 깨질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두고 지금 좀 퍼드에 사로잡혀 있고 한데, 결국은 그 20K는 깨지지 않을 것이고, 뭐 많이 내려가 봤자 순간 패닉셀로 인해서 뭐 21K나 23K 내에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뭔가 하락을 전제하고 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시장 상황이 뭐 좋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뭐 의견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 혹은 뭐 더 밑에서 횡보 기간이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지금 단계에서 33,000 이 완벽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플랜을 잘 짜셔서 대응을 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이 아니죠. 그저께였네요. 그저께 이제 이미터블, 이거를 말을 안 했어가지고 깜빡했는데, 이미터블 X 관련해가지고 투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미터블 X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뭐 거의 한 2배 조금 안 되게 한 7, 80%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들의 투자가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 투자로 인하여 어떤 상승의 이제 어떤 상승의 힘으로 이제 직결될 수 있는 섹션 자체가 저는 이제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요런 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뭐 그런 애들이고, 그리고 시총도 뭔가 큰 금액을 투자 받았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을 바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총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터블 X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2억 달러면은 뭐 엄청 큰 금액이죠. 이미터블 X의 시총 자체가 2억 달러, 지금 아마 3억 얼마 정도 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이미터블 X 마켓캡 자체가 3억 5천 달러네요. 3억 5천인데 2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으니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이런 뭔가 기업들의 큰 투자를 받는 코인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왜 얘네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의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기대하고 있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터블 X 같은 경우 저번에 게임스탑 이슈와 관련해서 게임스탑이 계속해서 팔고 있죠. 그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갑 추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 테마색이 주도한 그 투자 라운드가 있고 나서 바로 또 상승에 매도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기관이나 뭔가 큰 그런 투자가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샌드박스 알파패스 시즌2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좀 체험을 해보려고, 저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뭐 디센털랜드 같은 애들도 해봤고 한데, 이제 샌드박스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뭐 메타버스 하는데 우리가 또 크립토인으로서 이런 걸 또 플레이도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몸소 느끼려면은 아무리 뭐 이론으로 공부하더라도 진짜 뭐 게임 한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알파패스 시즌2 관련한 이제 뭐 이벤트를 하니까 요거를 그래서 이런 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할 겸 퀘스트를 깰 겸 플레이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한 형이랑 이제 같이 좀 플레이를 해보려고 약간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깔아만 놨어요. 깔아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가 과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이 좀 더 다가온다면 좀 어떻게 성장을 할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에 뭐 투자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박스 잘 모르겠어요. 투자의 가치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매매로서는 접근하기 분명히 좋은 투자처죠. 그리고 이거 저번에 PIP라고 저번에 추천이 아니죠? 소개를 해드렸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 그때 본피다에서 SNS 관련해가지고, 그니까 솔라나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트위터 그 도메인 본피다 도메인 사고 트위터 연결하시면은 이제 100개의 PIP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에어드랍을 했었는데, 이걸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공부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서칭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괜찮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앞으로 다가올 메타와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굉장히 있고, 지금 그런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항상 우리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세력들, 어떤 그런 VC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딱 그 길목에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어떤 포인트냐면은, 우리가 웹3, 뭐 다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NFT, 디파이, 뭐 메타버스 다음은 뭐냐? 다음 이제 차세대 이제 뭐 그런 건 뭐냐? 먹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사람들이 되게 막 많이 말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웹3였고, 근데 우리가 그 웹3를 따라가서 봤더니 뭔가 웹3의 개념 체계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뭔가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런 프로젝트가 조금 더 친숙하고 뭔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웹3에서의 어떤 결제 그런 관련한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뭐 트위터나 뭐 트위치나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뭐 디스코드, 틱톡 이런 플랫폼들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쉽게 지갑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결제하고 뭐 후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일단 뭐 PIP도 괜찮지만 이거 말고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트위터에서 지금 이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거나 뭐 돈을 보내고 수수료의 1%인가요? 1%를 이제 코인으로 리워드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모아보시면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문득 촉이 와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돈이 조금은 드니까 알아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해시드가 리드 투자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실링을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카도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도 방금 봤었던 이 PIP 프로젝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웹3 내에서 보시면 페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갔다가 뭐
지불 결제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수행해내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뭐 해시드 있고 뭐 서클도 붙어 있죠. 그리고 아까 뭐 PIP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라든지 CMS라든지 뭐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VC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시면은 자 바이낸스가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요, 암호화폐 결제 기업 바이피니티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뭘 뜻하냐 라고 봤더니 얘네들도 단순히 뭐 카드 결제, 이런 현물 카드 결제 이런 걸 떠나서 보시면은 웹 3.0을 갖다가 페이먼트 리더를 목표로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뭐 여러가지 뭐 이제 비자 같은 카드랑 마스터카드 같은 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해가지고 이제 웹 3.0 그리고 방금 어디 있었죠? 웹 3.0 경제 이제 이코노미에서 성장을 시킬 것이다. 뭐 이런 뭐 거대한인가? 하여튼 그런 움직임인 거죠. 되게 사소한 움직임들인데 이런 움직임들을 좀 잡으시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얘네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이런 대형 VC들, 뭔가 큰 기업들, 그리고 이제 계속 뭔가 그 움직임들이 디파이 때도 그랬고 NFT 때도 그랬고요. 메타버스 때도 그랬습니다. P2E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움직임들을 초반에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조금만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해 두시면은 굉장히 좀 그게 수익적으로도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서 이게 이런 좀 미묘한 움직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과거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갖다가 사람들이 현물, 그러니까 현물 카드죠. 우리의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은행이랑 연계해서 이제 그걸 결제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랑 뭐 연동해가지고 현물 결제를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테라 같은 경우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페이먼트 결제 보시면은 이제 테라페이를 내세워서 뭐 쇼핑몰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전환을 하고 지금의 이제 루나 이렇게 좀 성장을 한 거고요.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을 한 거고,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결국에는 이제 규제겠죠. 규제. 그리고 뭐 각국 기준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 전환을 한 거죠. 사업 다각화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테라 말고도요, 과거에 모나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현지 카드사와 제휴해서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제, 그리고 실제 이렇게 카드도 있습니다. 테라 같은 경우는 뭐 차이 카드가 되겠죠, 굳이 따지면.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모나코 비자 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제가 뭐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그런 그림으로 가면서 이제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업의 방향성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전환을 한 게,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크립토닷컴 이라는 여기입니다. 크립토닷컴 보시면은 문구가 똑같죠? 구 모나코예요, 크립토닷컴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거래소 설립하고 그 안에서 이제 거래소 코인으로 체제 전환을 하고, 거기서도 또 한번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까지 좀 넘나들면서 사업 전환을 한 케이스죠.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죠, 둘 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과거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인수를 했었던 스와이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스와이프 같은 경우도 실물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제 플랫폼이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뭔가 바이낸스가 인수하고 나서 뭔가 진척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솔라 네트워크였나요? 솔라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리브랜딩을 하면서 얘들도 지금 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들이 이런 뭔가 현물 기반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실제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처럼 얘네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니까 다들 도망가고 접었다가 혹은 사업 전환을 했다가 이제 와서 지금 2022년 3월 정도에 와서 다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재출시가 되느냐 했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웹 3.0이랑 결합을 한 어떤 그런 결제, 페이먼트 이런 것들은 뭔가 규제나 이런 게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웹 그 지갑, 뭐 메타마스크나 뭐 팬텀이나 뭐 테라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미 잘 깔려 있고, 그리고 디파이 같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흥해서 이미 스테이블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는 웹 3.0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결제 사업,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지금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좀 섹션으로도 분명히 좀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시고 이쪽으로도 이런 방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몇 분이죠? 26분. 그리고 오늘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작년 한 11월인가 10월쯤에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한 1160원 했었죠. 1150원, 1160원, 117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새 환율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뭐 해제라고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암호화폐 사이클이 뭔가 끝나는 시점, 혹은 지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 21년에 말했으니까 22년 올해부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금 기로에 놓여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사이클이 끝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환율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암호화폐 상승이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테더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라, 테더로 많이 변화를 해놔라, 뭐 현금화를 하더라도 원화가 아닌 바이낸스에 그냥 테더로 놔두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정말 지금 좀 이렇게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환율을 이용한 투자도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한테 무기가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한테 주어지는 무기들을 모조리 사용해서 우리는 최대한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기 중에 하나로 보조 무기이긴 합니다만, 그것조차 사용하는 그게 이제 뭐 환율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자세로 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게 좀 뭐 시드가 소액이면 솔직히 뭐 시드가 뭐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뭐 1,000만 원 미만이야. 그러면은 뭐 환율이 뭐 이렇게 좀 올라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드가 모이고 뭐 해가지고 뭐 시드가 1억이야, 뭐 10억이야 라고 하면요, 환율이 뭐 100원이 뭐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막 50원도 막 그냥 오르고 막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막 여러분이 만약 시드가 1억이면은 100원만 올라도 1,000만 원이 꽁돈으로 생기는 거고요. 원화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시드가 10억이야. 그러면은 그냥 1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잘 잡아 두시고,
준비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버릇을 좀 잘 들어 두시면은 이게 내가 지금 시드가 뭐 많건 적건 정말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강력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뭐 김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옛날에 막 우리 오락실 게임 하잖아요. 오락실 게임 중에서 막 비행기 게임 하잖아요. 미사일 쏘는. 근데 이제 미사일 막 쏘면서 그 메인 미사일 말고 옆에서 딸려오는 미사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김프라든지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뭔가 매매라든지 뭐 NFT 매매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이제 개념의 투자는 아니지만 뭔가 같이 딸려오는 약간 좀 보너스로 이렇게 옆에서 쪽쪽쪽쪽 해주는 그런 약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는데 좀 개념 체계를 잘 잡아가시면은 정말 나중에 시드가 좀 많이 모였을 때도 진짜 좀 좋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